안녕하세요. 경주은행회사입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오면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가결산 자료, 그리고 예상되는 세금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높은 세금 때문에 이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지 고민이 깊어지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대표님들께서도 개인 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대표님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께 안내드렸던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할 때 유의하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절세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 체계는 소득의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덩달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소득의 구간이 훨씬 넓고 세율도 낮기 때문에 법인세 금액이 소득세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억 원일 때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약 3억 8천만 원이 나오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약 1억 7천만 원이 나와서 양자 간의 절세 효과는 2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매출액이 크고 영업이익도 큰 대표님들께서는 주로 법인으로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두 번째 장점은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단기간에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대출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신용도가 높아야지 높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받을 수 있는데 초기 사업자분들은 사실상 이런 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투자기관을 통한 투자 유치를 고려하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실 투자자에게 확정된 금리 외에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어떤 혜택을 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식을 투자자한테 부여하고 향후에 기업 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 과실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법인인 경우가 훨씬 자금 조달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세 번째 장점은 법인을 통한 자녀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의 주인과 대표자가 동일합니다. 그에 반해 법인은 주주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와 회사의 주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 명단에 자녀를 포함시키고 향후에 사업이 잘 돼서 법인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온전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통한 자녀의 증여 수단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나서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상장하게 되면 그 상장 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이미 주식이 상장했기 때문에 주식을 장래에 매도하면서 현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실제 증여세 납부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보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네 번째 장점은 대외 신용도가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개인보다는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재무 상태도 건실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신규 거래처나 파트너사를 만날 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에게 취직했을 때 보다 나은 복지와 대우, 그리고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인재 채용 측면에서도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다섯 번째 장점은 대표자 개인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와 개인, 대표자가 동일인이죠. 그런데 법인은 개인 대표자와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급여를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해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에게도 단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나면 법인 전용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 통장으로 주거비나 교육비와 같은 사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법인세 계산상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없고, 거기에 더해서 개인 대표자의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인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가지급금 거래와 규모가 커지게 되면 세무서의 소명 요구, 더 나아가서는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두 번째 단점은 회계 처리가 보다 복잡해집니다.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개인 사업자와는 달리 재무상태표라는 1년의 성적표, 연말 시점의 성적표에 해당하는 서식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려면 법인 통장 내역을 보고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을 분석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보다 복잡해지고 세무대리인의 역할도 보다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개인보다는 법인의 기장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세 번째 단점은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1년에 한 번 개인은 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인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창업 중소기업 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훨씬 높게 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지방소득세는 이러한 세액공제나 감면이 개인과 달리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네 번째 단점은 부가세 계산할 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매업과 같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계산할 때 신용카드 발행액의 약 1%를 부가세 신고 시 깎아주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B2C 업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가세에서 좀 손해가 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표님들의 사업 상황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법인 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보다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전환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의사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